안녕하세요. 과학중심의 학연구원 강석하입니다. 한의학의 강점은 신비로움에 있습니다. 환자들이 많이 알면 안 됩니다. 한의사들이 왜 처방전을 안 주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의사한테 진료를 받으면 처방전을 주죠. 그리고 약국에서 약을 탑니다. 그럼 그 처방전 내용을 보고서 환자가 내가 먹는 약이 뭔지, 어떤 효과가 있고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한의원에 가면 어떤 한약이 들었는지 처방전이나 조제 내역서를 주지 않습니다. 달라고 해도 안 주죠. 주는 경우를 저는 못 들어봤습니다. 제가 전에 한의원에 간 적이 있는데 한약을 받고서 그 간호조무사한테 어떤 한약이 들어있는지 알려달라고 하니까는 그냥 원장님이 좋은 성분으로 만드신 거예요 라고만 하고 더 이상 안 알려줍니다. 안 알려줘도 불법은 아니에요. 법이 허술해서 그렇습니다. 한의사들이 처방전을 안 알려주는 이유로 가장 내세우는 게 환자들이 그 처방전을 들고서 직접 한약재를 사다가 다려 먹거나 아니면 한약방에 가가지고 그거를 따로 사 먹거나 그러면 오남용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핑계를 대죠. 그 말을 반만 믿는 사람들은 그러면 한의원이 장사가 안 돼서 그런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진짜 중요한 문제는 그게 아닙니다. 첫째로 한약에 어떤 성분이 들어있는지 알게 되면은 환자들이 효과와 부작용을 따질 수가 있게 됩니다. 한약이 비판을 모면할 수 있는 이유는 환자들이 한약에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약을 먹고 몸이 이상해도 한의사는 이게 명현현상이다, 몸이 좋아지는 과정이다, 체질이 바뀌는 과정이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면서 계속 한약을 먹게 유도를 합니다. 그런데 환자가 처방전이 있으면은 자기 먹는 한약재들을 검색을 해서 정보를 알게 됩니다. 이 한약재는 간독성이 있구나, 이 한약재는 신장독성이 있구나, 이 한약재는 걸핏하면은 중금속 수치가 초과돼가지고 적발이 되는구나, 그리고 또 어떤 부작용들이 있다, 이런 거를 환자들이 다 알게 됩니다. 그러면 한의사가 명현현상이다 이러면서 구라를 치기가 힘들게 되죠. 그리고 효과에 대해서도 환자가 한약재들을 찾아보고서 내 증상에 이 한약재들이 과연 효과가 있는 게 맞냐고 따져 물을 수도 있습니다. 둘째로 이상하고 역겨운 한약재들이 있는데 환자들이 그거를 알면은 한약을 먹다 토하고 한의원에 와서 깽판을 칠 수가 있습니다. 전에 울산시 여고생들 생리통 한약을 나눠주는 지원 사업이 있었는데 그 기사를 보니까는 한약 처방 이름이 나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한약을 검색해 보니까는 오령지라는 한약재가 들어갑니다. 오령지가 뭐냐? 날쥐 똥입니다. 딱 보면은 진짜로 쥐똥같이 생겼어요. 어떤 성분 때문에 몸에 좋은 건지 한의학은 그런 건 관심 없습니다. 저는 그 쥐가 뭐를 먹고 싼 똥인지가 되게 궁금한데 거기에 대해서는 알려져 있는 게 없더라고요. 어쨌거나 그런 건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한의학에서. 그리고 박쥐똥, 야명사, 지렁이, 지룡, 누에똥 잠사, 곰팡이병 걸려서 죽은 누에, 백강장, 땅강아지, 누고 등등 별의별 이상한 한약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게 이상한 한의사들만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국가에서 인정한 한약재 규격집, 대한민국 약전의 한약 규격집에 들어가 있는 인정받은 한약재들입니다. 의약품용 GMP 한약재로 유통되는 떳떳한 한약재들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 한약재가 안전성, 유효성 검증을 거쳤다는 말은 아닙니다. 옛날 사람들은 동물성 단백질 섭취가 부족해가지고 벌레나 지렁이라도 먹으면은 몸이 좋아졌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그런 걸 먹는 거는 좀 미개하죠. 셋째로 위험한 한약재들을 마음대로 못 쓰게 됩니다. 한약재 중에는 위험한 한약재들이 많아가지고 독성주의 한약재라고 21가지가 식약처 고시에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독초 말고도 수은, 주사 이런 중금속들도 있는데 그 중금속 자체가 한약재예요. 사람들이 처방전을 보고 위험한 한약재들 정보를 알게 되면은 나한테 이런 위험한 거를 왜 먹이냐고 한의사한테 따지고 환불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독성주의 21가지 한약재에 안 들어가면 안전하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다이어트 한약의 주성분인 마황입니다. 마황은 위험해가지고 일반인들한테는 팔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의대 교수들도 마황이 위험한 걸 알아가지고 1일 섭취 권장량을 지정을 했는데 저는 그것도 마음에 안 들고 안 쓰는 게 옳다고 봅니다. 그런데 전에 한의사 카페에 어떤 한의사가 자기가 다이어트 한약이 잘 나간다고 그 처방 비결을 올렸습니다. 마황을 권장량만큼만 사용하면은 식욕 억제에 효과가 없다고
엄청나게 넣습니다. 그런데 그 글을 본 한의사들이 위험하다고 지적하는 경우가 없고 다들 고맙다는 댓글만 줄줄이 달립니다. 저는 그거를 보면서 이 사람들은 진짜 돈밖에 모르는 답이 없는 사람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 아는 형이 주변에 한약을 먹고서 몇 년째 식물인간 상태로 누워있는 그 젊은 여자 지인이 있다고 얘기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게 다이어트 한약의 마황일 가능성이 꽤 높다고 보는데 그 피해자는 의식이 없어서 물어볼 수가 없죠. 미국 FDA는 마황에 대해서 기대할 수 있는 어떤 이득보다도 심장질환과 뇌졸중 위험이 더 크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충분히 식물인간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처방전에 마황이 들어간다, 몇 그램이 들어간다 이런 걸 알면 환자들이 따질 수 있기 때문에 한의사들이 마음대로 막 많은 양을 때려 넣지를 못하게 됩니다. 마황 검색하면은 해롭다고 다 인터넷에 나오니까는 몸에 좋다는 거짓말도 못합니다. 그러면 한약이 안 팔리게 되겠죠. 다이어트 한약 드시는 분들 혹시 보고 계시면은 한의사한테 그 처방 좀 알려달라고 해보세요. 아마 절대 안 알려줄 겁니다. 넷째로 신비주의가 벗겨져서 환자들의 기대를 잃게 됩니다. 용한 한의원이다, 비방이 있다 이렇게 유명한 한의원들이 있는데 처방 공개가 되면은 환자들이 특별할 게 없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다른 한의원들도 똑같이 따라 만들 수가 있어가지고 한약을 비싸게 받지도 못하게 되겠죠. 다섯째로 얼마나 폭리를 취하는지 환자들이 알게 됩니다. 한의사들은 한약을 한번 팔면 한 번에 돈을 왕창 법니다. 그래서 생활 습관만으로 충분히 개선이 가능하거나 걱정할 상태가 아닌 사람들에게까지 한약을 먹으라고 이렇게 꼬시게 됩니다. 약물 오남용 때문에 의약 분업을 하게 됐다고 그러는데 의사들은 약 처방을 한다고 해서 돈을 더 벌게 되지는 않습니다. 전에는 제약회사에서 받는 리베이트가 많이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처벌이 아주 강력합니다. 그런데 한의사들은 한약을 팔면 그게 다 자기 돈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한약을 많이 팔려고 합니다. 환자들이 불필요한 한약을 먹고 바가지를 쓰지 않게 하려면 한약도 분업을 해야 됩니다. 한약학과 나온 한약사들도 있고 약사 중에서도 한약 취급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은 당장 실현 가능한 일입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한의사들이 처방전을 안 알려주려고 하는데 한약 드시는 분들 계시면은 한번 물어보세요. 뭐라고 핑계를 대면서 처방전을 안 주는지 정말 궁금한데 제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